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제품을 하나 뭐 스프가 됐든 쿠키가 됐든 뭐 면이 됐든 이런 식으로 곤충을 말 그대로 식품 소재로서 활용이 된다면 농업인들도 좋을 것이고 기업들도 만약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곤충 사육 농가. 이른 새벽부터 무언가를 나르고 있는 농가 대표. 이건 또 뭘까요? 바로 굼벵이입니다. 이곳은 현대화된 사육시설을 기반으로 굼벵이를 대량 사육하고 있는데요. 굼벵이는 식약청이 정한 한시적 식품 원료로서 승인받은 영업자만이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굼벵이는 3g 이상이 되면 출하가 가능한데 40일에서 50일 정도면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굼벵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고수익으로 창출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굼벵이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저희가 일정한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는 곤충 중에 하나가 또 굼벵이입니다. 그래서 굼벵이를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굼벵이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곤충입니다. 이들은 2달간 발효시킨 오염 된 1등급 톱밥을 먹고 자라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연중 사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항상 동일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과 냉방 그리고 가습을 이용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허허, 참 까다롭군요. 특히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난방시설과 에어컨 시설을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요. 이런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이 필요해 많은 농가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환풍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예, 질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풍 작업을 항상 해주고 세척기나 뭐 이런 부자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항상 부자재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굼벵이의 알입니다. 아이고 정말 작군요. 특히나 알을 낳아야 하는 성충을 사육할 때에는 먹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직접 만든 젤리를 이용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영양물을 첨가해 만드는 먹이. 이렇게 먹이까지 직접 만드는 이유는 시판되는 먹이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1kg당 생산하는데 한 4만 원 정도의 원자재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원가 자체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가를 다 뽑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단가 자체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대량으로 납품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부터 곤충을 이용한 산업화가 시작됐습니다. 곤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가 역시 반색을 띠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국내 식용곤충 산업의 시장 규모는 60억 원. 하지만 2020년이 되면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에 대비한 자동화 문제가 시급할 뿐더러 또한 곤충 생산까지는 쉽지만 가공하는 기술 및 방법이 미비하여 유통기한 설정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2015년 국내에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의 수는 724가구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도와 비교해 본다면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사육농가 증가로 곤충의 생산량이 늘고 있지만 소비 기반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곤충산업이 아직 육성법이 생긴 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뭐 각 지자체나 축산과로 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요. 각 지자체에서 아직은 담당자들이 잘 모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허가 문제나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에서는 많이 힘들다고 실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곤충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관심이 커지면서 이처럼 사육 농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가들이 최근 선호하는 꽃뱅이와 장수풍덩이 애벌레는 아직도 부작용 등을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한시적 식품으로만 분류돼 상업적인 대량 거래에 불편함이 적지 않습니다. 약은 뭐 섭취량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이 있지만 이제 이러한 식품을 원하는 분이 원하는 만큼 드시기 때문에 일단 특히 안전성을 많이 이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검토가 약간 좀 절차가 까다롭고 이제 연구도 좀 많이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곤충 산업 역시도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유용 곤충을 활용한 신약 및 신소재 개발, 식품 원료 이용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특히 애기뿔 솥동구리에서 분리한 코프리신이라는 신물질이 크론병 치유에 효능이 있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누에 실크를 이용한 인공 고막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곤충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곤충 산업. 그 가치는 이제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 됐습니다. 뭐 100억에서 150억, 뭐 지금 1,500억, 지금 이제 1,500억 시장을 넘어섰고요. 앞으로 5년 내에 이제 3,000억 시장 이상을 보고 있고요. 뭐 주변에 있는 이 식용곤충에서 파생하는 부분까지 간주하고 한다면 한 2020년까지 적어도 7,000억대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학자 설스터는 벌레는 작은 인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곤충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40%가 인간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곤충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죽는 과정을 보면 그 속에서 인간 세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자원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어쩌면 세계가 자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곤충에 관심을 쏟는 이유도 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If humans vanish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suddenly, the earth ecosystems would pretty much go on the way they have in the past. If insects vanished from the ecosystem, life on Earth would begin to fall apart very quickly. Insects are crucial to life on Earth. 지구상의 자원 중 유일하게 개발되지 않은 자원인 곤충. 이제는 곤충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을 버리고 인류와 함께 공존해야 할 생물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을 곤충이 가져다주는 자연의 혜택에 대한 고마움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인간과 곤충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